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4년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데이터를 다 뜯어봤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이 흐름 패턴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었습니다. 왜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반감기 이론부터 잡고 갑시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발생을 하죠.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오를 거야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반감기 발생한 뒤에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상승장이 지속이 되고 상승장이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하락장이 진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축적기 진입 이후에 반감기 대기하고 또 상승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년 주기마다 상승장이 나온다. 이게 4년 반감기 사이클이에요. 진짜로 그랬나 볼까요?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만 따졌을 때. 자, 1차 반감기가 2012년도 11월이에요. 12,000불이었죠. 그리고 나서 16년도 쭉 7월달까지 갑니다. 1차 반감기 이후에 이제 13, 14 폭등을 했고, 여기 차트는 안 보이지만, 폭등을 했고, 쭉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2차 반감기가 7월달에 되죠. 그리고 17년도 말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반감기 시작하고 나서 1년에서 1년 6개월 뒤에 고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고점 나오고 나서 귀신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년도 3차 반감기, 20년도 5월이죠. 21년도 상반기부터 불장이 시작되죠. 불장 시작되고 또 하반기 시작됐다가 1년도 11월 9일 날 마감이 돼요. 그리고 나서 4차 반감기 24년도 3월이죠. 24, 25, 25년도 10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26년도 7월, 지금 25년도 10월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한다고 하면은 귀신같이 맞죠? 지금 4년 반감기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작년 10월 달까지가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장 마지막 사이클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하락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올해 10월이 이제 1년이지. 아직 1년은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제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간다고 하면은 하락장이 언제까지냐면 올해 10월 아니면 11, 12 내년 한 3, 4월까지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까지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그대로 갔는데 지금도 가격 기준으로만 따지면 4년 반감기 사이클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4년 반감기 사이클만 보지 말고 이때 매크로 환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싹 다 정리를 해왔어요. 자, 2008년도로 갑시다. 여러분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졌죠? 부동산 담보대출이 미친 듯이 막 늘어났었고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 터졌어요. 경기 대공황을 막으려고 했더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연준이 돈을 풀었어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7조 달러의 자산을 풀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6천억 달러 추가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850억 달러 또 미친 듯이 샀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거의 자산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기준금리는 제로를 유지를 해야죠. 제로금리, 돈 풀기. 요 두 가지 정책이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자, 2011년도 볼게요. 2008년도부터 14년도까지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다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불마켓이에요. 보이죠? 근데 2014년도부터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금리를 낮춰요. 돈을 너무 푸니까 어떻다? 이제부터 물가가 올라가.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금리를 살짝 높여서 시장을 가열을 조금 안정시켜주자. 그러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집니다. 보이죠? 불마켓이, 베어마켓이죠. 자, 그리고 나서 15년도, 17년도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사이클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620배 상승을 해요. 2달러에서,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거의 한 1,500원 잡으면 3,000원이었어요. 여러분, 비트코인 한 개에. 2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올라가요. 620배. 620배. 두 번째 반감기 볼게요. 자, 두 번째 반감기 흐름은 얼마나 올랐냐면 비트코인이 200달러면은 지금 뭐 한 30만 원 돈 되나요? 한 28만 원 정도 되겠네. 19,783달러까지 올라가요. 약 100배 오릅니다. 근데 이때 왜 올렸냐면 두 번째 반감기가 16년도 7월이거든요. 이때 당시에 연준이 이제 15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 게 아니라 한 번 올리고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그리고 16년도 하반기에 또 한 번 올렸어. 그래서 이때는 사실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고 하기에는 뭐해요? 금리를 한 번 딱 보여주기 식으로 올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거죠. 1년 가까이 쭉 끌고 가. 그리고 나서 15년도에 한 번 올리고 16년도 1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올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금리가 동기화이고 금리를 안 올렸다고 보면 되겠죠.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17년도에 이때 많이 올리죠. 총 3번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18년도가 정점이죠. 17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거의 올린 건 이제 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된 거고 17, 18 금리 인상 시즌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무너집니다. 요때는 금리를 한 차례 두 차례밖에 안 올렸어요. 근데 17년도 하반기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더니 18년도에 금리를 쭉 내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금리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한번 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그리고 나서 쭉 금리를 올리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지고 9년도부터 21년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사이클. 자, 세 번째 반감기가 20년도 5월이에요. 2018년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랑 싸웠죠. 계속 옥신각신 하면서 언제 결국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냐면 19년도 7월부터 금리를 내려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19년도에 금리를 3번이나 내려요. 18년도에 쭉 올렸던 금리를 19년도에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말을 좀 잘 듣다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을 안 들어. 야, 금리 내려 했는데 그때도 안 내렸어. 그러다 결국 못 이겨서 19년도에 3번을 내렸어요. 그럼 18년도에 금리를 안 내렸을 땐 가격이 주저앉았다가 19년도 금리를 내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20년도 3월 팬데믹이 터집니다. 쭉 폭락이 나오죠. 근데 폭락 나오자마자 연준이 어떻게 대응을 했죠? 금리를 제로금리로 낮추고 돈을 풀기 시작해요. 금리 인하 유동성을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보이죠, 여러분들?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움츠러 들었다가 하반기 다시 또 더블탑을 찍어.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양봉을 찍었죠. 더블탑을 찍었죠. 쭉 오르고 나서 21년도 하반기부터 무너졌어요. 21년도 하반기부터 연준이 뭐라 그랬죠? 저희 19년도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고 19, 20, 21 돈을 너무 많이 찍고 제로금리 때문에 금리도 낮추고 팬데믹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는 테이퍼링을 들어가야 됩니다. 긴축을 하겠다는 거죠. 21년도 하반기 테이퍼링 얘기 나오자마자 11월 9일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시즌이 종료됩니다. 세 번째 시즌이 종료가 돼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게 비트코인 세 번째입니다. 17년도 하반기, 18년도 상반기 테이퍼링으로 시작했다가 긴축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금리를 어떻게 했죠? 미친 듯이 5.5까지 들어올렸죠. 그래서 21년도, 22년도 이때는 금리를 5.5까지 들어올렸어요. 이때 누가 무너졌냐면 FTX 거래소가 무너졌던 거예요. 유동성을 못 구해서. 많은 분들이 FTX 거래소가 막 그냥 뭐 사기를 쳐서 고객들 돈을 횡령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유동성을 좀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안 무너졌어요. 어차피 폰지 사기이기 때문에 돌려막기 할 수 있었는데 유동성을 못 구하니까 무너졌었던 거예요. 이때는 유동성도 없었고 금리도 높았다. 인상기였다. 비트코인 무너졌죠? 시즌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사이클 들어가요. 23, 24. 이때부터는 금리를 어떻게 한다? 22년도에 너무 많이 올렸어. 그리고 23년도에도 4번이나 올렸죠? 그래서 23년도 7월 달에 기준금리가 5.5 딱 탑을 찍어요.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23년도 말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준이 우리 금리를 좀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좀 그만 올릴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죠? 횡보했던 게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요.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이구나. 4년 사이클, 4년 주기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연준의 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니까 어때요? 4년 반감기 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인 것 같아?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정책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인 것 같아요. 정교하게. 자, 봅시다. 이거는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동결에도 오른다. 나쁘지 않다. 근데 갑자기 올리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한두 차례 갖고는 괜찮다. 자, 13년도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죠. 13, 14 사이클 끝났을 때. 그리고 자, 봅시다. 17년도 두 번째 사이클 한번 가봅시다.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지죠. 당연히 기준금리랑 연준의 기준금리 요거랑 비트코인 가격이랑 시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반대로 돈다. 항상. 그리고 이거를 금리 인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유동성까지 같이 봐야죠. 금리를 어느 정도 동결하더라도 유동성을 풀어주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간다. 저금리인 상태에서, 제로금리인 상태에서는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금리가 쭉 높아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쭉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동결하고 떨어지니까 또 올라가요. 그러면 저희가 비트코인 가격을 봤을 때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움직일까?
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뭘까요? 기준점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죠. 4년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게 어찌됐든 간에 수요와 공급, 시장의 공급을 얼마나 주고 수요가 얼마나 되고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건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전에는 뭐 이런 유의미한 게 좀 있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심리적으로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 움직였었던 건 10년 이상 반감기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연준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풀었다, 줄였다. 금리가 보통 낮고 제로 금리 있을 때 유동성을 같이 풀어주니까 요때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고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들을 회수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무너졌다. 어김없이. 여러분들 17년도, 18년도 상승장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연준의 통화 정책, 테이퍼링 때문에 무너졌어요. 금리 인상. 21년도 상승장 뭐 때문에 무너진지 아세요? 연준의 테이퍼링, 통화 정책, 금리 인상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럼 24년도 하반기에는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 그때는 한 가지 변수예요. 24년도 10월 달에는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 비트코인 고점이었죠. 왜 무너졌을까? 연준의 통화 정책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연준이 RMP라고 단기채를 매입해주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줬어. 뭐 때문에 무너졌을까? 시장의 유동성이 없었어요. 깨졌어. 그때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있었죠. 유동성, 단기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도 부족했고 좀 더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던 건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제외된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만의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이 그리고 이번 사이클이 이전 상승 사이클과는 조금 예외적으로 달라요. 우리 정규 방송도 그렇고 하우스 방송도 그렇고 제가 작년 하반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엑시트를 못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거를 시장을 잘못 짚은 거죠. 제 실수인 거죠. 하반기 10월 달에 저는 그 장이 끝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증시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암호화폐, 우리 코슈 경제 채널이 어쨌든 매크로적 기반으로 증시도 보고 암호화폐 시장도 보고 다 같이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증시랑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움직였어요.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암호화폐가 돌파를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작년 10월 달에 제가 시즌 종료 아닙니다. 상승장 끝 아닙니다. 좀 더 갈 거예요. 갈 가능성 높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증시 플러스 암호화폐예요. 근데 증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장이 안 끝났다고. 근데 예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만 작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와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만의 문제점이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걸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었던 그 이유를 본다고 했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떨어졌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시즌 종료, 상승장이 끝났었던 건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작년 10월 달에 연준의 통화정책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더 좋았어. RMP라고 돈을 풀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가보자. 상승장을 생각을 했던 건데 어찌됐든 간에 반감기 사이클로만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다. 금리 인하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23, 24 보면은 자, 이 금리가 동결인 상태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무조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합니다. 뭐 땅땅땅 내려야지만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근데 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시장 금리나 아니면 시장에 있는 분위기가 금리를 내려줄 것 같아.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은 것 같아. 그럼 비트코인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동결을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돼요. 무조건 금리를 내려가야 된다. 뭐 해야 하락해야 된다. 그게 무조건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건 연준의 기준금리 땅땅땅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금리라고,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고 단기채 금리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물가가 잡혀야 되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4년 반감기 사이클론보다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 라는 걸 한 차례 알았죠.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올해가 됐던 내년이 됐던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이례적으로 작년 10월부터 꼬꾸라지고 있고 증시는 최고점을 넘었고 자산시장 상승 사이클이 깨졌다고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깨지가 않았어. 코스피든 미국 증시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잖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코스피 미국 증시고 코스피가 다 돌파했을 때 암호화폐 혼자 못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되냐?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월 달에는 내릴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케빈 허시 얘기하면서. 그럼 현실적으로 이번 7월 30일 그리고 8월 달 잭슨 홀 미팅은 금리 아니니까 9월 달 요 두 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쉽지 않아요.
지금 미국이랑 이란 두드러 받고 지금 치고 싸우고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얘기 한번 해드릴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치고 싸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준다고 얘기는 못해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무조건 막 올라간다, 뭐 폭등한다,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금리 환경만 봤을 때 연준이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으로 지금 가는 수순이냐? 지금 봤을 때 또 그렇지는 않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간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 인상을 가죠. 자, 미국을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금리 인상을 무조건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도 얼마 전에 CPI, PPI 보셨죠? 낮아졌어요. 낮아졌고 높게 나온 그 데이터 목록들은 뭐냐면 다 에너지야. 식량, 변동성이 심한 애들. 그럼 내일 당장이라도 에너지 가격만 잡을 수 있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굳이 지금 물가가 막 너무 높아요. 에너지 가격만 보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겉면만 보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케비너 씨 얘기 말대로 AI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런 경우에 가질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올리더라도 어떻다? 한 차례. 2015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 25bp 한 차례 올리고 쭉 가져가. 이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올해 한 차례 올릴 수 있거든요. 9월달 혹은 뭐 하반기에 중간선거 끝나고 이제 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올리고 나서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지금 물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AI 기업들이 어찌됐든 자본 지출을 통해서 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높아. 자본 지출이 안 돼. 지네 AI 기업들이며 미국 경제 성장률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가 않다고. 여러분들은 그냥 경제 방송이나 막 주식 뭐 전문 방송 이런 거 보면서 물가가 높아요. 금리 올려야 돼요. 요 얘기만 들으니까 아, 금리 올려야겠구나. 금리 인상이구나. 한국도 올렸구나 하죠.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면 그건 경기 침체로 가요.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본을 조달받아야 돼. 채권이든 주식이든. 돈을 조달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올려. 당연히 돈을 조달하지 못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증시 무너져요.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리고 캐펙스를 늘려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거 안 된대. 주식 무너지면 미국 경제도 무너져요. 소비 다 깨져요. 지금 미국의 전체 그 주식의 가계 자산 비중이 보유 비중이 33%예요. 10명 중에 3명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소비 무너진다고, 깨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전쟁 터졌네, 유가가 올라갔네,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인상하겠네 라는 관점으로 단순히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기는 어렵다. 다만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 주더라도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기대감만 심어주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유의미하게 반등은 나온다. 그렇게 보시는 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때 왜 그랬냐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단기채 금리도 떨어지고 장기채 10년물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라.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30일 날 FOMC에서 막 뭐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얘기할 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미국이랑 이란이 또 치고받고 싸우고 막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케비너 씨는 좀 그래도 완강하게 얘기는 해야 된다. 물가는 잡는다고. 금리 인하 얘기는 못 해준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려면 시중금리든 연준의 금리 인하든 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